에큐온 캐피탈과 에큐온 저축은행 그리고 인스비TV가 함께하는 지속가능경영 ESG 베이직 코스 세 번째 시간은 바로 인권경영과 DEI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속가능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와 시장, 그리고 그 사회와 시장이 존재하는 지구환경, 우리 계란 모델 말씀드렸잖아요. 이것까지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목적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목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목적의 확장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따라서 지속가능 경영 시대의 기업의 책임은 우리 기업의 범위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경영활동과 상품 그리고 서비스 전체가 영향을 미치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경영학에서는 가치사슬, 밸류체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치사슬 전체가 책임의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업 책임 범위의 확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치사슬 전체로. 또한 책임의 방법 또한 법 규제를 준수하는 소극적인 것을 넘어서서 환경과 사회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제 해결 방식의 확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 목적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확장되고 기업 책임 범위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전체로 확장되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방식이 그냥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지속가능 경영 시대의 기업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지속가능 경영 ESG 중에 S, 사회 영역의 중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 확장이란 개념을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경영인데요. 바로 이 인권 경영은 1948년 유엔 인권 선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유엔 인권 선언 여러분 잘 아시죠? 제1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제2조에 보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인권 경영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평등과 자유입니다. 어떻게 기업 경영을 통해서 평등을 실현할 것이냐, 어떻게 기업 경영을 통해서 자유라는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권 경영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유엔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유엔 인권위원회는 매년 전 세계의 인권 상황을 조사해서 유엔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 유엔 인권 보고서에서 인권 경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사슬 활동 전반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우리의 책임의 범위가 어디라고요? 우리 기업, 우리 법인, 우리 공장뿐만 아니라 우리 가치사슬 전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업의 가치사슬 활동 전반에서 인간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기본적인 권리, 이것이 바로 유엔 인권선언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장받지 못하고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해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구제하는 것이다. 즉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기업의 책임의 범위가 확장되고 문제를 우리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하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ESG, 지속가능 경영의 원칙 자체가 인권 경영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업 인권 경영 개념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바로 미국 하버드대의 존 제러드 러기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엔 인권 특별 대사이기도 했고요. 또 ILO 4대 기본 원칙이나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을 만드시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기업 경영을 위해서 3가지 실행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바로 이제 보호, 존중, 구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다 더해서 한 가지 개념을 더
확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 붙였습니다. 이 존 제러드 러기 교수님이 인권 경영을 잘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직면해야 될 그런 두 가지 질문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의 기업이 비즈니스 가치 사슬에서 인권이 취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즉 여러분의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 사슬 중에서 가장 인권이 취약한 사람이 누구죠?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사람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업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그럼 취약한 상태가 무엇인가요? 얘기했을 때 아동 노동이라든지 노예 노동이라든지 저임금 노동이라든지 또 신체 정신적으로 위험한 노동이라든지 차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이런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어떤 노동조합과 또는 단체를 결성하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방해받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요즘 한국에서 아동노동, 노예노동, 저임금 노동 별로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기업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속가능기업 ESG는 뭐라고요? 우리의 책임이 가치사슬 전체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많이 쓰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만 해도 그 안에 많은 금속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희귀 금속들을 만들어내는 아프리카나 또는 중남미의 광산에서는 여전히 아동노동, 노예노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기시는 커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즐기시는 초콜릿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입는 옷들도 다 이렇게 아동노동이나 노예노동이나 저임금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두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취약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의 인권을 구제하는 것, 그 사람들의 상황을 낫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 존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DEI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DEI 개념 좀 들어보셨나요? D는 diversity, 다양성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E는 equity, 형평성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또 I는 inclusion, 포용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DEI라고 하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DEI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발언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AI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남자가 여자보다 일을 더 잘해, 예쁘면 일도 잘하지, 이런 성별이나 외모에 대한 어떤 편향적인 시각, 그리고 S-Y 아시죠? S-Y 출신들의 성과가 더 좋아, 학력에 대한 어떤 차별, 그리고 저도 지방 사람이지만 지방 애들은 사고방식이 촌스러워, 지역에 대한 차별, 그리고 세대, MZ세대들은 뭐가 없고 이기적이야, 이런 연령과 세대에 대한 차별, 또 그리고 땡애인들 아시죠? 무슨 게 벼슬인 줄 아나 봐, 재수 없어, 이런 어떤 장애에 대한 이런 편견도 있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게을러, 일도 잘 안 해, 이런 국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즉 기업 경영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자격이나 기술,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운전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파일럿의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해도 운전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런 어떤 특정한 자격이나 기술, 이런 것들 또는 신체 정신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특정한 직업들이 있죠. 그러한 요구들과 상관없이 개인의 고유한 특성인 성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종교, 지역, 학력 또는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적 지향은 뭔가요? 우리 흔히 이제 LGBT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성적 지향, 이런 부분들 또는 신체 정신적인 장애, 이런 부분들의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편견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존중의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제가 있습니다. 구제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개인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업은 시스템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실행 체계와 문화를 조성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앞서 얘기했던 우리 존 제러드 러기 교수님이 함께 작업했던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이라는 곳에 보면 우리 8가지, 9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과 정책을 만들어라. 우리 회사에서는 인권이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과 정책, 그래서 인권 경영에 대한 원칙과 정책을 잘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윗분들부터 솔선수범해야죠.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 또 ESG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실무자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라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에 계시는 회장님이나 뭐 대표 이사님이나 이런 분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인권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뭐 아래 사람들이 뭐 그 사람을 잘못된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CEO의 솔선수범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이것을 업무 절차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 장애인 고용을 제대로 안 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의무 고용 같은 경우죠. 장애인 의무 고용도 제대로 안 하면서 우리가 뭐 인권 경영을 하고 있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고용이라든지 또는 승진할 때도 뭐 차장, 과장까지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부장 이후 또는 뭐 임원으로 올라가면 여성 부장이 여성 임원이 하나도 없고 이러면 아무리 여성분들이 능력이 좋아도 임원이 될 수 없다.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내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 이런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해야 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죠. 우리 계속 예전보다 지금의 어떤 인권 사항들이나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5개의 선에서 배웠을 때 사회적인 인식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전에 어떤 DEI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인권에 대한 인식보다 지금은 훨씬 달라지고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속해서 교육하고 캠페인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피해를 입거나 또는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편견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통과 신고 채널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 소통과 신고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 이야기들을 조사하는 조사 체계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 조사 체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서로 합의 봐. 이게 뭐 어쩌다 보니까 그런 거지라고 해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또는 문제를 무마시키거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피해자들은 돕고 또 가해자들은 또 적절한 처벌을 받는 이렇게 회사 내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면 정말 회사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알려야 되고 이것이 대한 부분들이 외부로 이제 투명하게 공개돼서 우리가 인권 경영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인권 경영 보고서라든지 또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 1번부터 8번까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실사, 정말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사하고 개선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권 경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 내에 이렇게 인권 경영에 대한 실행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존 제러드 러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보호와 존중과 구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치사슬 전체에 확산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이 OECD에서 책임 있는 기업을 위한 실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또 최근에 EU는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 하면 유럽에 있는 기업들, 또 OECD에 있는 경제 선진국들만 잘 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실제 문제는 어떻게 최빈국이라든지 경제개발도상국이라든지 저임금 국가, 또 우리의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치사슬 전체로 이것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사, 우리 영어로 하면 due diligence라고 하는데 실사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글로벌 가이드라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뭐 IS 26000이라든지 또는 이제 OECD 실사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지속가능 경영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협력사회 회사에 원하는 지속가능 경영의 원칙을 제시하고 교육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있는데 너네 회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고요. 세 번째가 협력회사의 계약서와 또는 협력회사를 평가하는 부분들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물건을 싼 값에 잘
우리한테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과 인권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그렇게 평가해서 재계약에 반영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실사를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협력회사, 같이 사슬에 있는 우리 공급사라든지 영업망에 있는 영업사에 대한 부분들을 또 실행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개선하는 필요도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문제 개선의 결과를 공유하고 또 추가 개선해야 될 것들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과제와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함께 실행하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확산이고, 이것이 지금 지속가능기업 ESG에서 공급망 또는 지속가능성 가치사슬 전체에 확산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사회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확산을 할 때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 지속가능기업 ESG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것들을 소개해 놨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 경영을 잘 실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실행 가이드라인, 대표적으로는 뭐 ISO 26000이라든지 OECD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 이번 시간에 소개한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이라든지 또는 EU의 많은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 이제 목표 가이드라인, 지속가능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니까 이 지속가능 발전을 이야기하는 UN SDGs,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있잖아요. 이것을 또 우리의 목표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실행을 하고 목표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공개하는 그런 지속가능 보고서 같은 것들을 만드는 뭐 GRI 스탠다드라든지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개해야 된다라고 우리 환경 때 말씀을 드렸는데 TCFD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공개, 보고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거죠. 이런 것들을 잘 따라서 이 지속가능 경영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의 가치사슬 전체에 확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확산의 개념입니다. 에큐온 캐피탈, 에큐온 저축은행, 그리고 인스비TV가 함께하는 지속가능경 ESG 베이직 과정 세 번째 시간에는 가치사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인권경영과 DEI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존의 경영과 이 지속가능 경영이 다른 것은 우리 기업의 목적 자체가 어떤 수익의 창출에서 인류 전체의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확장됐다. 목적의 확장이 있었고, 그리고 또 책임의 범위, 우리 회사의 부분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사슬 전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 범위의 확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그냥 법적 책임, 소극적 책임만 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ESG, S 영역에 적용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권경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인권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보호, 존중, 구제라고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호는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했고, 존중은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요. 구제는 원칙 중심을 만들고 솔선수범하고 또 시스템과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회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사슬 전체에 확산되도록 우리가 같이 다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권경영과 DEI에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인권경영, DEI, 보호, 존중, 구제, 그리고 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거버넌스, 우리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